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오늘은 웰 에이징에 대하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도 전후로 웰빙, 우리말로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죠. 그 이후로 웰 에이징에 이어 웰 다잉으로 완성되었고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아름답게 나이 먹곤 잘 죽음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이지요. 오늘은 웰 에이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웰 에이징은 보통 노년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죠. 영어론 시니어로 표현되는 이 세대는 서구에서는 65세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0세부터 시작된다고 본다고 해요. 유엔의 고령화율에 따르면 우리 사회도 65세 인구가 총인구 대비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는 듯 싶어요. 아니면 이미 시작되었나요?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에 해당하면서 더 가속화되겠죠. 웰 에이징에 대한 책 중에 제목이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늙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겪으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하죠. 또 아직은 덜 늙은 분들도 앞으로 닥칠 것이 명백하니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웰 에이징 하는데 훨 수월하겠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웰 에이징 하는 것이고 이어서 웰 다잉 할 수 있을까요?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너와 나는 이음 동의어, 즉 발음은 다르나 뜻은 같다로 20대 시절 겪었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풀어볼까 해요. 웰 에이징에 대한 노년을 앞둔 혹은 노인인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웰 에이징이에요. 웰 에이징은 웰과 에이징의 합성어로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고 노년기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간으로 여기는 접근을 의미해요. 안티에이징도 있죠.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가능한 늦추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해요. 이 둘의 차이는 웰 에이징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화를 추구하는 개념이고 안티에이징은 주로 생리학적인 면에서 외모의 노화를 줄이려는 뜻이고요.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죠. 웰 에이징이란 개념도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간 발달의 3기인 노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인생을 성장 단계로 나눠보면 태어나서 성장해서 사회 일원이 되기까지가 1기, 사회인으로 일하며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2기,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을 3기라고 해요. 사실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 늙기 전까지 늙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잊고 있던 걸 문득 깨닫게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치 죽음처럼이요. 그래서 나이 들미란 것이 생소하고 앞으로 다가올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느껴져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고 마음도 여려지고 때론 사소한 것으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고집도 세지고 등등 여러 변화가 느껴져요. 그래서 웰 에이징은 어떻게 하는 걸까를 알아봄으로 해서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꿔볼까 해요. 먼저 노년이 되면 우선 체감하는 것이 육체적 난관이지요. 근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면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고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외모의 변화와 함께 건강 전반의 적신호가 켜지죠. 더불어 노년이 되면 정신력도 무뎌지게 마련이고요. 감정도 여려져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툭하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도 찔끔 나고 조그마한 일에 툭하면 토라지고 조급해지고 아쉬움이 커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본래 육체와 정신이 따로 놀지는 않죠. 딱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다 연결되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늙는가란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왜 늙을까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나이를 먹으니 늙는 것이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청년 같은 노인, 노인 같은 청년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보잖아요. 생리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종합해서 판단해야겠죠. 어느 작가는 그 답을 우리가 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일면 상당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내가 당연히 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나는 늙어가요와 나는 성장하고 있어요. 또는 나는 익어가는 중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뤄야 할 듯 싶어요.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다. 성장을 멈추면 늙는 것이다. 나이 들면 약해진다는 생각부터 바꾸고 버려야겠어요. 제 경험을 보면 많이 아팠을 때 모든 기도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길 지향하다가 문득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느껴서 그와 함께 하길 결정했어요. 병과 친구하기로 한 것이죠. 그 이후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가 있을 땐 놀랍도록 빠르게 아물더라고요. 나이를 들면서 육체가 젊을 때와는 다르게 되면 명상이나 정신적 접근을 통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면 삶의 부족분을 메우는 좋은 대안이 될 듯 싶어요. 또 나이를 들면서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죠. 여기엔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정년 퇴임 등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포함되죠.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는 성장한 자식들의 분가와 성인이 된 자식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지요. 전문가들의 가족 관계에서의 권고는 자식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부모를 다룬 쉼터에서 법륜 스님의 자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20세 성인이 되면 자식은 부모의 삶에서 독립된 삶으로 인정하고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노년이 되면서 자식을 돌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더욱이 손주를 맡아 돌보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기본은 그런 것이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은 내 건강의 상황을 넉넉히 잡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다면 간곡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절대 쉽지는 않은 일이죠. 대신에 아이들이 사리를 판별할 줄 아는 나이, 최소 4세에서 5세 이상이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자주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노년까지 얻었던 귀하디 귀한 삶의 지혜가 손주에게 전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사실 손주는 이런 관점에서 조부모가 키우는 것이 옳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도 젊었을 때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아이를 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반면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법륜 스님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시니까요. 자연 어디에도 치사랑은 없으니 자식이 효를 하면 더 좋으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노인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네요. 사회에서의 관계에서도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 좋다도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로 표현되는 풍자를 빌리지 않아도 경계해야 할 일이죠. 물론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요구받을 땐 당연히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년 퇴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은 정년 퇴임을 통한 수입의 감소가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생활의 변화에 맞도록 지출의 규모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네요. 저 같은 경우 먼저 다가오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더라고요. 주변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포용력이 다소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것도 줄어들고 또 마음을 잘 조절하면 심리적 박탈감으로 생기는 빈곤감은 충분히 없앨 수 있고요. 또 일정 수입은 요즘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조성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요.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도전도 시도해보고요.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드는 데서 오는 우울증이나 외로움도 중요하지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정년 퇴임에 의한 고립감을 상당히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심하게 느끼진 못했지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에 안정화되는 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엔 개인적 차이가 적진 않겠죠. 한편 퇴직으로 마치 잉여의 시간이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서 그간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죠. 저도 이것저것 새로 시도하고 배우느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 즐거운 시간도 지나고 지속적인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어요. 그전과는 달라진 점은 두려움이나 초조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여유와 기대감을 갖고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나이를 먹은 장점인가 싶어요. 어느 작가분은 나이 든 것에 좋은 점 딱 하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래요. 그래서 책임보다는 재미를 택하여 살기로 했대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책임보다는 재미를 위주로 살아야겠어요. 무엇을 하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겠죠. 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취미 동호회나 평생 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교과서적 이야기에 격한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어느 조직이든 조직 안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사회 조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것도 마주하게 되고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요. 그렇게 새로운 사회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웰 에이징의 중요한 요소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더불어 노년이 되면서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전통적으로 남편의 직장 생활이 마감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부부의 생활도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와 관련해선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주로 했던 남자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마치 그간 정말 하고 싶었던 집안일들을 외부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을 적극 권해요. 아내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꼭 챙기세요.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부간에 서로 새로운 남사친, 여사친이 생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심각하게 도발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 싶어요. 이런 문제도 서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제가 아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웰 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네요. 이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적합한 방법을 찾아 모두 행복한 노년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너와 나는 이음 동의여. 발음은 다르나 뜻은 같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너와 나는 이음 동의여. 발음은 다르나 뜻은 같다로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나의 20대 때 겪었던 당시엔 무척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통해 고민했었던 내용이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노년인 지금 웰 에이징을 위해 갖춰야 할 것과 연관을 지어본다. 20대 중반이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내 나이 또래 한 사내가 버스를 타려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공연하듯이 몸을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까불까불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흥얼거리기까지 하며 내 오른쪽 바로 옆에 손잡이를 잡고 섰다. 이윽고 버스는 출발하는데 이때 심하게 덜컹거렸다.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나의 오른발이 그의 왼발을 심하게 밟았다. 아니 아주 심하게 밟았다. 당시를 그대로 묘사하면 구두 뒤축으로 운동화를 신은 그의 왼발을 짓 이기듯 밟았다. 얼마나 심하게 밟혔든지 그는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감싸곤 자기 발을 한번 보고 나를 한번 올려보고 하는 동작을 두세 차례 반복했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몹시도 아파하며 발을 감싸고 발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황당하던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그저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인간 말종 아니야? 남의 발을 지리기도 밟아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니. 바로 이것이 내 생각이다. 당시에 이런 짓을 하고도 평소 나의 반응과 180도 다르게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반응이었다. 평소라면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좋죠? 미안합니다. 등 100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을 나였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1도 들지 않고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내가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그토록 당해서 엄청 화가 났을 법한 그가 아무런 리액션 없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손잡이를 잡고 내 옆에 그대로 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1분이 지났을까? 그가 내릴 정류장이 다가오는지 이동하면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곤 그는 내렸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지?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내가 왜 가해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이 오히려 평온했는가. 둘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은 왜 분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였다. 그가 그까짓 일에 개의치 않고 나의 실수로 받아들여 그냥 너그럽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유인 내가 왜 나의 본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태도를 취했는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그때 불현듯 떠오른 것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란 기도문의 한 구절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의 시작 어구다. 종교를 떠나 방송에서도 많이 이용되던 기도다. 그 중에서도 도구란 단어에 집중되었다. 결국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한 나의 결론은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고 그는 나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였다. 이 결론이 100% 진실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시 한 구절, 유행가 가사 한 줄, 라디오 방송 멘트 한 토막, 현수막 글 한 줄 등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희망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는 너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또 나는 그 역할을 기꺼이 한 너를 통해 삶의 소중한 메시지를 받고, 이렇듯 나와 너는 이 세상이 존재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나와 너는 곧 양이고 곧 전체이기에 우린 곧 하나인 것이다.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늙어감을 마주하면서 곧 들이닥칠 갖가지 두려움들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맞아들여 더 높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려 한다. 이것이 노년을 위한 웰 에이징, 참사리의 시니어 버전이 아닐까 한다. 윤슬 같은 이야기의 에피소드와 너와 나는 이음 동의어란 개념이 잘 어울리지 않죠. 어느 책을 보니까 72세의 노 부부가 이혼은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해요. 아유, 72세나 되도록 사셨는데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란 물음이 자연히 생기죠. 원인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이었대요. 무슨 잘못된 습관? 배려를 당연시한 습관, 감사하지 못한 습관. 노년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지요.
오늘은 웰 에이징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공연한 것까지 건드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늙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젠 시대가 과거보다 풍요로워져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온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이제 이번 삶의 엔딩을 앞두고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잘 누리려는 시도는 정말 소중하지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웰 에이징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